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윤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최강자전에 참가했다가 떨어진 후기를 나눠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2020년, 매해 여름에 신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꿈의 기업 네이버 웹툰 최강자전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던 나. 그 전해 개최되었던 지상 최대 공모전에 야심차게 도전했다가 스디슨 패배를 한 차례 맛보고 의기소침해졌던 나는 조금 더 도전을 이어나가 보고자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3개의 큰 공모전에 모두 지원하게 된다. 그 3개인 즉슨 네이버 지상 최대 공모전, 다음 웹툰 천하제일 공모전, 그리고 네이버 최강자전. 최강자전은 신인만 참가할 수 있기에 올해나 내년중 데뷔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3개나 넣었으니 그중 하나라도 되라 싶었지만 3개 다 같은 작품으로 지원했다. 그 작품이 바로 지금 연재하고 있는 천사가 아니라서 미안해 라는 작품이다. 지금의 원고와는 내용이나 캐릭터 설정이 조금씩 다른 초기 원고였다. 당시 나는 웹툰 작가가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도전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 당시 인스타에 올리기 시작한 인스타툰이 생각보다 인기를 끌게 되며 인스타툰의 독자님들이 나를 응원해주셔서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한몸에 받고 있는 터였다. 그 응원들이 힘이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감이 최고조를 이룰 때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작년에 한 차례 야심차게 만들었던 첫 웹툰이 광탈하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객관성이 없었던 그때는 내 작품이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은근히 수상을 기대했다가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원고는 지금 보면 이런 말하기 나에게 미안하지만 형편없다. 그 뒤 다른 공모전에서도 한두 차례 탈락을 한 뒤 나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그래서 더욱 이번 작품 또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정말 컸다. 그리고 실패한 뒤가 두려웠다. 주변 사람들의 실망보다는 내가 스스로 용기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이 뒤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그럴수록 생각을 떨치고 펜을 들어 원고를 하려고 했다. 잘 되지 않았다.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공모전 결과를 생각했다. 그리고 심사 기간이 지났다. 한 달 정도 되는 심사 기간이 억겁으로 느껴질 즈음 천하제일 공모전 탈락 소식이 먼저 들렸고 3개 중 하나 탈락이라는 데에서 작년만큼 데미지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2개도 탈락할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최강자전 예선 합격자 명단이 떴다. 너무 떨렸다. 내 작가명이 보였다.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 내 필명이 그리고 내 작품명이 보였다. 눈을 의심하면서 꿈인가 하면서 너무 기뻤다. 집에 계시던 아빠에게 제일 먼저 알렸다. 아빠는 우리 딸이 드디어 작가가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가족들에게 카톡을 하고 친구들에게 카톡을 했다. 모두 자기 일처럼 축하하며 기뻐해 주었다. 그날 정말 행복했다. 앞으로의 공모전 탈락 여부와 상관없이 예선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크나큰 영광이었다. 들뜬 마음에 열심히 썸네일을 작업해서 하루 만에 보내버렸다. 앞으로 뭐가 돼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작년부터 최강자전 홍보가 가능했다. 개인 인스타와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 공모전 중 마지막이었던 지상 최대 공모전은 역시 떨어졌다. 실망했지만 다른 공모전에 붙어서 그렇게 크게 속이 쓰리지는 않았다. 예선이 열리는 날 페이지가 열리기 몇 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시간이 되었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고 새로 고침을 아무리 해보아도 페이지를 찾지 못하고 한참을 헤매다가 예선전이 시작되고 1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페이지를 찾았다. 부랴부랴 링크를 주변에 공유하고 SNS에 올렸다. 페이지에 입장한 순간 겁이 덜컥 났다. 화려한 썸네일들, 개성이 강한 그림체들,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들, 내 썸네일은 보이지도 않았다. 한참 뒤에야 찾았다. 클릭해보고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색이 이렇게 채도가 낮았나? 다른 웹툰들에 비해 컬러감이 매우 연했다.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오프닝 임팩트가 약하게 느껴졌다. 원고를 제작하고 보낼 때는 마음에 걸리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희한하게 최강자전 페이지에 올라온 걸 보니 그게 눈에 보였다. 그리고 직감했다. 안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감사했던 건 워낙에 큰 공모전이다 보니 나의 소박한 작품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다. 그림체를 지적하는 댓글도 많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듣고 보니 맞는 말씀들인 것 같아 그 이후로 그림체에 조금 변화를 주었다. 댓글 중 많은 분들이 썸네일이 약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나름대로 강렬하고 눈에 띄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 썸네일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리고 내 생각처럼 예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나는 32강이 들지 못하고 예선에서 떨어졌다. 예선 기간은 며칠 되었지만 첫날 나는 올라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인기가 많은 작품들은 첫날부터 투표수가 어마어마했고 내 작품의 득표수는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스스로 부족함을 느껴 스토리 보강을 위해 학원을 찾았을 때 상담해주신 분께서 최강자전 예선에 들었다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두고두고 큰 힘이 되었다. 최강자전에 참가해서 좋은 점은 내가 백날 도전 만화에 올리는 것보다 많은 독자분들이 내 만화를 보실 수 있다는 점, 내가 지금까지 올린 어떤 만화들보다 조회수와 댓글 수가 많았다는 점, 전국의 나를 알지 못하는 많은 독자분들께 내 작품을 보여드릴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 또 심사위원분들이 보시기에 내 작품이 백인 예선에 들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는 점, 이 점만으로 큰 용기가 되었고 경험이 되었다. 또 대회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내 작품의 단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들이 더 잘 눈에 들어왔다. 대회가 끝나고 나는 작품을 수정 및 보완해서 도전만에 올리는 동시에 완성 원고 3화를 지금의 플랫폼에 제출했고 투고 결과 연락이 와서 지금의 연재체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최강자전 때의 원고를 보면 지금의 원고와는 많이 다르다. 그림체도 달라졌고 내용도 조금 바뀌었다. 워낙에 미미한 성적으로 예선에서 탈락해서 지금도 내가 최강자전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체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다들 배도에서 보신 줄 알겠지만 아마 최강자전에서 보셨을 것이다. 크게 기억되지 않는 작품이었다는 건 슬프지만 덕분에 한 단계 도약해서 연재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모전 준비와 탈락은 내게 의미가 있었다. 물론 당선되었다면 그때는 너무 기뻤겠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그때의 나는 연재를 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그것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최강자전 도전이었다. 지금은 편안하게 추억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것, 결과를 기다리는 것, 기다림 끝에 탈락하는 것, 아무 연락이 오지 않고 합격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는 것 정말 피말리는 일이다. 두 번 할 짓은 못 된다. 하지만 연재가 끝나면 나도 다시 차기작을 위해 비슷한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작가 지망생은 심리적인 극한 직업이다. 물론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그보다 심리적인 게 더 힘든 것 같다. 나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없다면 도전할 수 없는 일이고 스스로 계속 한계와 싸워야 한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 잘 되든 안 되든 꿈을 향해 힘껏 도전해본다는 것이 삶에서 꼭 한 번쯤 해볼 만한 일이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후회가 덜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뭐라도 배우게 되어 있다. 도전하기 전보다 뭐 하나라도 더 알고 털끝만치라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나이가 꽤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어리고 가능성이 많은 작가님들이 정말 많다. 그런 작가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도전은 아름답고 노력은 숭고하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들을 구경하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놀러와주세요. 그럼 안녕.